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립선과 관련한 다양한 건강 치유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남성들의 고민일 수 있는 전립선 질환은 남성의 생식기관에 속하는 밤톨만한 크기의 분비샘에서 발생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오은근 박사의 아로마 테라피를 소개해 드립니다. 보통 오은근 박사님의 책에 보면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전립선 비대에 고통받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노화인데요.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 같은 성호르몬의 양적 변화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향기요법, 우리가 흠향을 할 수 있는 오일 중에는 일랑일랑과 파인향이 흠향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법으로는 라벤더 10방울, 파인 6방울, 캐모마일 점은 6방울을 섞어서 15에서 20방울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사지법에 사용되는 아로마 오일은 라벤더 2방울, 사이프러스 4방울, 유칼립투스 4방울, 타임 2방울, 이 향들을 블렌딩한 다음에 아몬드 캐리어 오일 15ml 섞어가지고 이걸로 마사지 오일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건강증진법, 사람을 살리는 대나무봉입니다. 이게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실천하면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에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책에 보면은 대나무봉 타법의 장점 5번째 보면 남성의 방광, 전립선이 탁월해진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회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대나무봉을 두드리는 방법,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게 너무 손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볍게 두드린다. 그리고 생식기 주변과 눈 주변은 절대 두드리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신장점 두드리기입니다. 용천점, 백리점, 머리 두드리기, 대퇴부 두드리기입니다. 이나카키 이론 하면 기억나시죠? 발목 펌프법입니다. 발목 펌프의 기본 우측발 25회를 먼저 가격한 다음에 좌측발 25회를 가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양쪽 발로 각 300회씩 600회를 실시하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일 2, 3회를 반복하고 15일 후부터는 이제 1200회로 늘려나가는 방식인데요. 체험 사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변 문제와 함께 하복부의 불쾌한 통증,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개선되는 내용인데요. 처음 양쪽 다리 500번씩 실시했고 추후에는 1000회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발에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3일 뒤부터 시원하게 소변을 보았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일 뒤부터는 하복부의 불쾌한 통증과 잔뇨감이 사라졌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체험 사례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노화의 일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K씨가 퇴근 후에 한쪽 발 150회를 실시해서 평소 아프던 무릎 통증이 개선됐고요. 이런 긍정적인 느낌이 추후에 15일 정도 실시했을 때 소변 줄기가 힘차게 나왔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혈요법입니다. 소정영 박사 이혈요법, 전립선을 건강하게 라는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구식 식습관과 노인 인구의 증가가 결국은 전립선 비대와 같은 증상이 발현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낫지 않는 증상이다라는 대목에서 우리가 밑줄을 그을 수가 있겠고요. 귀와 관련한 건강증진법, 비뇨기계 확인해 보시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비뇨기계는 삼각계는 쪼개가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충혈관, 방광, 신장점, 그리고 정중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1일 3분 인생을 바꾸는 배 마사지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작은 습관, 배 마사지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오늘 이 배꼽 마사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난소 삿고랑 림프절 1번,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대장 난소 삿고랑 림프절, 8번 라인에 있는 방광과 자궁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복부 형태의 1번, 8번, 7번 라인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순서 확인해 보시고요. 늑골 아래 갈비뼈 아래 하단 부분을 이렇게 오르내리는 방법, 그 다음에 서해부, 서해 림프절을 오르내리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꼽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3단계 기초 배마사지법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개되어 있는 골반 건강과 미용의 스위치를 켜자 부분인데요. 무릎을 벌렸다 오므리기 50회 실시를 통해서 생식기 관련 질환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꼽 안보법, 신장 방광 타입의 안보법을 확인하시고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소개 글처럼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복부를 아래에서 위로 V자로 그리듯이 올리는 마사지, 치골 위에서 배꼽 바로 밑 아래까지 위로 올리는 마사지, 그 다음에 신장과 관련된 자리 하복부를 크게 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쥐어서 호흡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마실 때 거기에 압이 느껴진다는 경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몇 차례 반복해 주시면 소화뿐만 아니라 신장과 방광 기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맥에 있는 회음에서 시작해서 승장까지의 경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맥의 양쪽에 있는 신장맥 부분과 인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소개해 주고 계시고요. 자, 신장 방광의 최저 부분, 신과 방광을 의식한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배 부위에 신장과 방광을 의식하며 그 자리가 펴지도록 몸을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특효혈 자극요법입니다. 곡골혈과 회음혈을 자극해주면 잔뇨감이 해소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곡골혈의 위치는 배꼽 아래로 옮겨 성문 기에 관원 곡골 순서로 되어 있고요. 최하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골 윗부분인데 그 부분을 터치해주는 방법이 하단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잔뇨감을 해소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쑤시개 10개를 묶어 뭉툭한 끝으로 앞통을 간다. 매일 3회 3초간 10회 반복해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음혈 같은 경우에는 위치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전립선 질환에 대단히 효과가 크다라는 것 때문에 한번 가정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자, 회음혈의 경우 들어 누워 양다리 이렇게 세워야 되고요. 중지선, 가운데 손가락으로 회음 혈자리를 눌러 비벼주는 방법입니다. 주열로 암과 난치병을 낫는다. 밑지의식 온열 치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음 주변의 혈들을 이제 주열기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밑지의 선생님이 이 밑지의 온열 치료를 소개해주는 책에서 이 생명 다하도록 건강하고 꿋꿋하게 살다가 마치 잠자듯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립선암 자각 증상이 있는 회음부와 직장부, 항문부를 집중적으로 주열치료를 해주는 경우고요. 소변을 보기 힘들어지고 출혈이 있고 잔뇨감이 있고 음경암이나 방광암, 전립선암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주열치료를 해주실 때는 치골, 고환, 음경, 회음부, 직장부, 항문부, 허벅지까지 골고루 주열해 주셔야 됩니다. 기적의 니시건강법, 이 전립선암이 치유된 체험 사례 내용인데요. MC는 일본으로 관광 유행 중에 소변이 나오지 않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전립선 암으로 판정받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해서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23일간의 여성 호르몬제 치료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니시 건강법 실시했다는 내용이고요. 전립선 종양은 하지의 약화와 변비 등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니시 건강법을 실시했다라는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MC가 소개하고 있는 니시 건강법은 아침 식사를 폐지하는 겁니다. 점심과 저녁을 먹는 경우고요. 생식요법을 주로 식사요법으로 실시하는 거고 생수와 감잎차 그리고 수산 마그네슘 유제 복용으로 변비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시 의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개의 법칙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딱딱한 편상에 눕는 것, 그다음에 딱딱한 베개를 베는 것, 그 다음에 근봉호 운동, 모관 운동, 그 다음에 합장 합착법, 배복 운동을 참고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지압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경락과 경혈을 자극해주는 방법인데 굉장히 주요합니다. 발 반사구 건강 해모요법. 거기에 보면 오른쪽 발 안쪽 복사뼈 쪽, 왼쪽 발 안쪽에 복사뼈 쪽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압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전립선 반사구, 전립선 비대증, 빈뇨, 요도통, 자국발육 부전, 생리통, 생리불순의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중고년에 이를수록 빈뇨와 잔뇨감이
늘어나는데 이때 이곳을 집중적으로 지압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배뇨 이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여성의 경우는 자궁의 반사구에 해당하는 생리통의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쉽고 효과벌은 손, 귀, 발 안마 중에서 손과 발 안마법입니다. 손 안마 부분에서 전립선 반사구 부분, 손목 주름 부분이죠. 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이곳을 지압해주는 형태입니다. 안마해주는 방법입니다. 위로 올리는 형태로 이제 안마를 해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손목을 안마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생각한다면 저희가 매일처럼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발 안마의 경우에는 씻은 다음에 발 아래쪽에, 발바닥 쪽에 있는 전립선, 부신, 신장, 수뇨관, 방광의 각 반사구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해모법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좌측, 우측 발 안쪽에 있는 이 전립선 반사구 부분을 손으로 터치하시든지 브러쉬나 가벼운 자극봉을 가지고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전립선 예방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 권을 더 소개해 드립니다. 혼자서 쉽게 하는 건강 마사지인데요. 남성의 전립선 질환의 증상에 보면 배뇨정의를 꼽을 수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소개하고 있는 경혈들, 지음, 중국, 회음점, 수천, 수도혈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고 새끼발가락 바깥쪽입니다. 지음혈. 그 다음에 회음점, 새끼손가락 안쪽 부분에가 있고요. 두 번째 관절 주름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와 중국혈 뒤쪽에가 나와 있고요. 각 경혈에는 이제 시판하는 뜸을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뜸을 뜰 때는 각별하게 화상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옆에서 반드시 등 쪽 부위는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 단방요법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비파남의 효능이 나와 있고요. 신장병이나 방광염, 전립선 비대증 등에는 비파잎을 썰어 햇볕에 말렸다가 프라이팬에 구워서 차처럼 끓여 물 대신 계속해서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립선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대나무봉으로 마사지 해주는 방법, 발목 펌프법, 그 다음에 이혈요법, 그 다음에 배 마사지법, 골반 건강법, 배꼽 안복법, 백특효혈 자극요법에서 곡골혈과 회음혈, 그 다음에 주열 치료에서 밑의식 주열에서 회음부 주변을 주열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니시 건강법, 그 다음에 발 반사구에서 좌측 우측 발 안쪽 복사뼈 주변입니다. 그곳을 지압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 안마에서 손목 부분, 그 다음에 발바닥 부분, 그 다음에 비파와 다양한 약초들. 자, 오늘은 전립선과 관련된 아주 경미한 통증까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열심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매일처럼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실천해 보시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